그러니까 거기서만 해도 20% 이상이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우리도 그렇고 1년, 2년 확장시켜 보면은 이 20%라는 원가가 굉장히 큰 거거든. 이게 내 메인 메뉴 하나 더 파는 것보다 난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 바꾸면 마진율이 바뀌거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출이 올라도 통장이 그대로인 이유, 원가 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장 방문해보면 뭐 매출은 매출대로 나오는데 막상 이제 내 손에 남는 건 없는 그런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 그럼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셨대? 그러니까 보통 감으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 따져보지 않고 이 정도로 정하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원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또 뒤에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카페 시작할 때 계산기랑 노트 갖다 놓고 밤새 막 원가 계산했었잖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얼마를 받아야 되나, 또 아메리카노 한 잔을 얼마로 팔지 책정을 해보려고 하니 플라스틱 컵도 그렇고 홀더도 그렇고 빨대도 그렇고 이거를 다 원가에 다 포함시켜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막 우리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원가 계산했었잖아. 이게 원가 파악이 안 되니까 사실 내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지 비싸게 팔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얼마로 팔아서 안 남는다라고 하면 얼마가 안 남는 건지 모르시니까 그러면 이제 금액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지. 머리 아프지? 단순히 이제 안 남는 것 같다라고 단정 짓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원가 계산을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정확하게 한번 까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얼마나 남는지.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마진을 구했어. 마진을 구했는데도 이게 원가 계산을 해서 마진을 얼마 남겼다 했을 때 그 마진이 또 온전히 다 내 몫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진이 예를 들어서 30%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일부분은 또 대비해놔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대표님들이 다행히도 원가 계산을 해서 마진을 구했는데 또 그 마진이 온전히 내 거가 아니라는 그거 좀 캐치하시고 장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또 마진이 생겼다면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년 정도는 굴려봐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지출 흐름을 한번 딱 보고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은 이런 항목으로 놔둬야 될 것 같다 라는 것도 참고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원가가 뒷받침이 돼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1년 정도 굴려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1년 만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 갑자기 퍽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 뭐 부가세, 종소세.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우리 건보료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두들겨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 마진에서 일부분 이렇게 세이브 해놓지 않았으면은 진짜 그거 완전 당장 숨이 헐떡일 정도로 자재를 주문 못할 정도의 건보료가 나가버리니까 이 마진의 일부분을 계속 세이브 해야 될 것 같아. 그 말인 즉슨 마진이 있어야 모을 수가 있는데 원가 계산을 안 해보면 이 마진을 그만큼 남길 수가 없다. 우리도 돈 많이 모아놨잖아요. 에? 우리는 이런 거 대비해서 좀 많이 모아놨다. 네 통장? 내 통장은 없는데. 빵꾸 났던데. 우리 카페는 매장 매출보다 배달 매출이 좀 많잖아. 근데 그런 클라이언트들 많잖아. 이게 근데 배달 매출을 정산돼서 나오는 돈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원가 계산 안 해보면 진짜 되게 크리티컬한 건데. 배달 플랫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개 이용료 외에 빠지는 게 많잖아. 뭐 부가세부터 카드 수수료, 광고하면 광고비,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원가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내 마진율은 어떻게 남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하고 단순히 이제 배달 매출 높으니까 우리 가게 장사 잘 된다, 배달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 우리 왜 처음 이제 배달 플랫폼에서 매출 1,000만 원 찍었을 때 부자 되는 줄 알았잖아. 1,000만 원? 와. 근데 통장에 정산돼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650? 이렇게 들어오니까. 배달 매출이 높은데 거기에 속고 계신 사장님들 진짜 많아. 막상 까보면 남는 거 없는. 없어. 일단은 매출 금액이랑 정상 금액을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500만 원 남았는데 정상 금액은 뭐 한 200만 원 남았어. 그러면 이제 원가율을 어디에 대입해 볼 거냐는 거지. 내 원가를. 내 원가를 내가 만든 금액을 계산해 보면 돼. 나는 500만 원어치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500만 원어치를 만들었으면 500만 원에 대한 원가가 이미 빠진 거지. 예를 들어서 배달 플랫폼에 판매하는 메뉴들의 평균 원가율이 한 30%가 된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에서 30%면 150만 원이지. 그럼 난 배달 플랫폼에서 아까 얼마 정산 받았어? 200. 그럼 200만 원에서 이 150만 원이 빠져야 되는 거지. 왜냐면 난 이 150만 원을 썼잖아. 이미 썼으니까 정산받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판매 금액에 대한 원가율을 빼는 게 내 진짜로 남은 금액인 거지. 그냥 물론 이제 부가적인 것들을 좀 더 빼야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라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원가 계산이 진짜 중요한 거는 너무 절실히 이제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만 봐도 메뉴 대비해서 원가가 높을 경우가 좀 많잖아. 보통은 그렇잖아. 많지. 그럼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하지만 이게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쿠팡에서 재료를 많이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 재료에 대한 금액이 정답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양배추를 하나 산다. 쿠팡에서 샀을 때 얼마고 가까운 식자재 마트나 아니면 큰 뭐 코스트코 이런 대형 매장에 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는 뭐 또 얼마에 살 수 있고 최소한 요 정도는 비교를 하면서 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 시장 조사를 하셔야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귀찮아서 못하는 내용들이죠. 맞지. 우리 탱크만 하더라도 그 비닐 캐리어 얇은 거 그것도 쿠팡에서 사냐 11번가에서 사냐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냐에 따라 가격이 진짜 다르잖아. 근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진짜 많아서 이런 거 진짜 하나하나 비교해 보셔야 되거든요. 비닐 캐리어도 쿠팡에서 사면 49원인데 11번가에서 사면 31원이야. 그냥 거기서만 해도 20% 이상이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도 그렇고 한두 달 장사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 이거를 뭐 1년, 2년 확장시켜 보면은 이 20%라는 그 원가가 굉장히 큰 거거든.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게 제일 싼 게 맞는가?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손품을 팔아보셔야 돼. 이게 내 메인 메뉴 하나 더 파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 바꾸면 마진율이 바뀌거든. 퍼센테이지가 바로 바뀌어. 우리가 맨날 해봐서 알잖아. 그럼 이제 가격에 비해서 원가율이 높아서 원가율을 낮춰야 되는 상황은 알겠는데 근데 이게 원가율을 만약 못 낮추는 상황이라면 이게 아무리 해도 재료 가격이 안 되겠어. 그럼 이런 방법이 뭐 하나밖에 없지 않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가격을 올리는 게 이게 그냥 내가 금액을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좋은 재료를 사용하니만큼 그 음식의 퀄리티, 그러니까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나가는 플레이팅, 밑반찬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써서 높은 가격을 아예 당당하게 받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 10만 원에서 뭐 11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라고 하면은 거기서 디테일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은 충분히 매장에서 할 수 있다고 봐. 그 우리 대행해드리는 업체잖아. 거기 근데 대표님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가격 올리는 거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가격 올리는 걸 좀 최대한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게 금액을 올린 거를 잘 녹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장님의 그런 진정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대표님 저희 자필로 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공지글 한번 써보는 게 어떻냐. 저희가 몇 년째 같은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재료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객님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를 해왔는데 뭐 최근에 비용이 많이 오르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다. 그렇지만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밑반찬도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써서 맛이나 정성으로 보답을 하겠다. 이런 자필 편지를 썼거든.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하나 딱 박아 놓으니까 소비자들도 좀 거기에서 크게 부정적인 인식 없이 잘 그 금액을 납득하셨지 않나.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매장 그 사례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원가 계산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달 매출이 우리처럼 좀 높은 매장이었어. 근데 또 막상 정산받고 나니까 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문제를 또 하나씩 살펴보니까 판매 금액이 이 금액에 팔면 남는 거 없을 텐데 싶더라고. 그러니까 원가율을 보지 않아도. 맞아. 그냥 느낌이 그랬어. 왜냐면 유제품도 들어가고 과일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디저트였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 원가 한번 뜯어봐야겠다 해서 뜯어봤더니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지. 원가가 판매 금액이 60%예요. 60%. 60%면 단순 잡아도 사실 정상 금액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뭐 대표님의 성향이나 뭐 재주문 횟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금액을 올리기로 했잖아. 그래서 금액을 올리는데 또 소비자들 납득시킬 수 있게 배달 플랫폼 최적화도 예쁘게 하고 뭐 다양한 뭐 그런 컨텐츠들 배달 플랫폼에 심어다가 가격을 좀 화끈하게 올렸지 그때. 그래서 이제 원가율을 40%로 낮추고 마진을 60%로 키우고. 금액을 올린다라고 해서 주문이 막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좀 떨어졌었는데 이건 처음이고 다 결국엔 다시 돌아와.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매출이 더 오른 상태고. 이게 적응 기간이 있잖아. 맞아. 오래 장사해보신 사장님들 공감하시겠지만 금액을 올리면은 그 금액이 맞는 손님들이 세팅이 되더라고. 이거는 현장에서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진짜 원가 계산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를 다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물 드릴 때 됐다. 이제 당근을 드릴 텐데 뭐냐면 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드릴 겁니다. 이건 엑셀을 안 다뤄보셨어도 바로 하실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수식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초기 자료만 좀 고생해서 작성을 하시면 이후 계산하는 거는 거의 다 자동이다. 아 이거 진짜 편하지. 이 파일을 켜시면 첫 번째 화면이 이제 구매 물품 정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빨대, 컵홀더, 컵 이런 것도 다 있잖아. 이런 기본적인 자재들을 다 입력을 하는, 이 기본적인 자재들을 다 입력을 하시면 품명, 주문처, 규격, 그 다음에 수량, 단위, 가격, 배송비. 그리고 중요한 건 위에 보면 파란 색깔 음영이 칠해져 있어요. 여기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다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총 구매랑 이 개당 아니면 미리당, 그람당의 단가를 다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밀가루를 우리가 1,000원에 1kg를 산다라고 하면 1g당 1원을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재료들, 내가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 6개월마다 한 번씩 교환해 주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크게 달라질 게 없으시거든요, 재료들은. 여기서 가격만 계속 바꿔주시면 돼.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밀가루를 3kg를 사던 걸 매출이 좀 올라서 한 번에 10kg씩 산다. 그러면은 또 개당 단가, 그람당 단가가 아마 떨어져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사면.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계속 넣어주시면 되고. 그럼 옆에 시트 이제 원가 비교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입력한 자료들이 진가가 발휘합니다. 뭐냐면 재료에다가 재료 이름만 적으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저희 판매한 이제 카페라떼를 예시로 적어놨는데, 원두를 입력하면 우리가 그전 자료에 원두로 입력해놨던 용량, 단위, 구매가, 개당 단가, 재료 원가가 다 딸려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원두, 우유만 쳐도 우리가 아까 계산해놨던 그 자료들이 이 시트에 다 가져와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아까 첫 페이지에서만 좀 고생하시면 여기는 이제 건들 게 없어요. 그냥 파란색 음영은 다 두시면 돼요. 제가 위에 자동 입력 구간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이건 다 두시면 돼요. 그냥 재료랑 판매 가격이랑 레시피 용량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원가랑 마진을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뭐 마파두부를 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 그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두부 가격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 없으시고, 우리가 초반에 구매 물품 정리에 입력해 놓은 거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모든 메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트는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뭐 링크가 날아가는 건가요? 네. 저희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하시면 바로 웰컴 메시지로 날아가요. 그러면 그 링크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주의해야 하실 점은, 밤에 하시면 웰컴 메시지가 안 날아가요.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려 주셔야 아침에 웰컴 메시지가 날아가니까 그때 누르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 하시다가 모르시면은 그 채널에다가 문의 남겨주시면은 우리가 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쉽게 만들었어요. 제가 다른 분들 공짜로 나눠준다는 거 진짜 많이 다운받아 봤거든요. 어려워. 뭐 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진짜로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제대로 굴러간다 안 굴러간다는 바로 판단이 좀 서시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네. 해주세요 좀. 네. 저희가 드리는 자료로 마진율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케이.